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증시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도 금요일장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선전한 K뉴딜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 급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효과가 있었죠. 자, 테슬라의 주요 주주였던 영국의 기관 투자자인 베일리 기포드가 지분율이 6%가 넘었었는데 이것을 5% 미만으로 줄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테슬라의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말 알려온 소식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시간에서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테슬라가 이제 과연 얼마나 만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실망 매물이 지금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애플이라든지 관련 기술주들이 모두 다 지속적으로 고점대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에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달러의 흐름이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 쪽에 큰 폭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그런 쪽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기술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만 은행주라든지 항공주, 펀드멘털이 지금 취약한 구조의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것은 그동안 급등에 대한 피로도에 의한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냉정함을 잘 갖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푸싱하는 K 뉴딜 관련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K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160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큰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정부가 이렇게 부랴부랴 또 펀드 조성을 위해서 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또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6월 시중 부동자금이 무려 1174조 원 규모인데, 이 돈의 일부를 기업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동안 정부 관련 정책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계속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현 정부의 정책 효과를 노리는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딜 펀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부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이 뉴딜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가장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약 7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펀드 2개를 만듭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자펀드 2개를 만들고, 또 기존의 이제 뉴딜 인프라 펀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세제 지원이 따르게 됩니다. 분리과세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민간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민간 금융기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연기금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증권사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런 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인들 이런 자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또 뉴딜 인프라 펀드라든지 민간 뉴딜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대상 기업을 앞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급이 붙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정책형 뉴딜 펀드에 총 20조 원 규모의 이제 자금이 조성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부하고 이제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3조 원, 4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를 마련하고요. 일반 국민이나 은행 연기금 같은 증권사 이런 것들이 5년간 이제 13조 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직간접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책형 뉴딜 펀드가 언제 조성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보시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9월 중에 마련하는 거고요.
또 이 어떻게 이제 출자분을 반영할 거냐를 12월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영사 모집 공고를 통해서 운영사 선정이 21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 선정까지 돼야 드디어 이제 자펀드를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1년 중순이나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중순까지 안 가더라도 21년 내년도 1분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지금 알려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세력들이 핸들링 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급락에 나온다든지 특별한 악재 없이 조정이 깊어진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초까지는 걱정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트레이딩 하는데, 그러니까 물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종목이 바로 정책과 연결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거래소에서 BBIG K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ETF들도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BBIG는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은요. 천진이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아예 컬처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큰 범위로 묶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BTS가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 핫백의 1위는 미국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BTS가 해냈다. 그러면 앞으로 역시 우리 문화 상품, 컬처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됐던 킹덤 같은 그런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번에 뉴딜 지수에는 게임만 포함되어 있지 문화 컨텐츠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컨텐츠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수급을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보다는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의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분사에 대한 그런 재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땡큐인 거죠. 카카오가 이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재료가 노출되면서 앞으로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땡큐입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나오죠.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IPO를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본의 웹툰 시장을 지금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눌림목이 깊어진다거나 그러면 좋은 재료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가 반영된 넷마블이 최근에 아주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IPO 관련된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넷마블 같은 종목을 오히려 IPO보다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때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눌림목이 좀 깊어지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일단 붙었습니다만 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종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글로벌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자, 그 종목이 해외 주식인데요. ETF입니다. ETF 상품이고요. 베넥에서 이 ETF를 운영을 합니다. 베넥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역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 ETF의 구성 종목 중에 톱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톱 10 중에서도 상위를 잘 보세요. 텐센트, AMD, 엔비디아, 닌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죠. 게임과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한국도 있어요. 자, 사우스코리아가 전체 포트의 6.45%입니다. 여기 이제 NC소프트 들어가고 넥슨 같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TF의 코드 네임이 ESPO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F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국내 게임주를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ETF니까 수수료가 조금 부과가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따로 매매한다기보다는
묶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종목군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ETF ESPO를 여러분들이 코드네임 치시면 되시고요.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계속 나스닥 기술주하고 함께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눌림목 자리가 나오죠.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지금 이제 나스닥이 급락 나오면서 눌림목 자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게 오히려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천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눌림목이 깊어지면 지난번에 이 고점을 넘었던 이렇게 넓은 의미의 박스권을 만들면 가장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작은 범위는 요 전에 박스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던 여기에서의 박스권이 좁은 범위의 박스권이라 그러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박스권은 요 밑에 하단까지도 보면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내려올 때는 분할로 매수하게 되고 반등 시에는 적정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크게 무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글로벌 탑 브랜드의 기업들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뭐 추세 이탈에서 다 작살난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장 시그널이 그런 시그널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을 만들 수 있고 서로 물리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종목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ETF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종목들을 좀 보시죠. 2차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이 고점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직전에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면 전혀 두려울 게 없죠. 자, 이 자리에서 물린다 그래서도 쌍고점으로 다 무너지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쌍고점으로 무너져도 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개인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이 요 자리에서 좁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1차적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사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이 테슬라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위축될 거라고 보지만 전체 캐파는 늘어난다고 보면 LG화학은 분명히 기술력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수급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넓은 의미에선 큰 박스권도 노려볼 수 있고요. 자, 문제가 많았던 후성,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 내 그런 차익 실현으로 이렇게 급락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의 세력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넷 뉴딜 관련해서는 역시 네이버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고공도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에 21평선을 이탈한다면 잠깐 투매가 나와서 이 직전에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가 또 이 30만원 초반대 언저리에서는 언제든지 뭐 좋은 그런 그 매매 타이밍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카카오 마찬가지죠.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저점도 높아지고요. 그러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재료 노출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21평선을 오히려 깬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깨서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과 투매 물량, 고점에서 물렸던 투매 물량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트레이딩 기회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물려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한 방에 몰빵이 아닌 분할 접근만 한다 그러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 되죠. 자, 뉴질디스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 터트리고 급등했던 더존 비전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아주 좋은 종목들이 돼요. 대량 거래 터졌고 지수 급락에서도 강한 장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에 나오면서 만약에 월요일장 이후에도 이 종목이 다시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고점대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다시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 크지 않죠. 거래량 없이 자연스럽게 밀리면 원래 이렇게 눌림목을 줬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장중반대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점 만들었던 자리까지 다시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12만원짜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까지 다시 떨어지면 또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이런 더존 비전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5G 관련주에선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런
뉴딜 지수에 편입될 건 알았던 세력들이 미리 이때부터 작업을 해서 급등을 만들었는데 5G 중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이 자연스럽게 다시 원위치를 돌리는 그런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때도 특별한 악재 없이 21선 그냥 무참히 깨죠. 지수 조정 나오면서 같이 나오면서 깨도 다 반등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래량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을 만들었던 자리들이 깨져 나오면 약간의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고점에서 고군전투하면서 탄탄하죠. 언택트 관련주로서 결제주로 가장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전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수급도 좋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큰 매물 없이 고점대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34만 주를 샀던 그 이후로 조금 팔자 물량이 더 많으면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매물대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안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부담되니까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도 매물 소화가 필요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꼬리를 어떻게 다시 매물 소화를 해나가 이 종목을 다루는데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꼬리가 다시 장악되는 그 순간까지는 매매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자, 이 꼬리를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고점대를 오히려 넘고 안착하고 난 다음에 매매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게임주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역시 해외 ETF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는 소리고요. 지난번에 넷마블이 1차 상승하고 이렇게 수렴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IPO에 대한 종목들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카카오가 넷마블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 이후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BTS도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든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나오든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10월 달에 빅히트의 상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냥 급등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눌림목 조정이 깊어지거나 이격 조정이 나와서 기간 조정을 맞게 되면 빅히트 상장 전에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요. 눌림목이 깊어질 때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스닥 시장이 끝물을 급등을 하면서 시장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또 차익 실현이 한 번 나오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이틀 연속 장중 기준으로는 5%를 넘는 그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망합한 나스닥 시장 역시 장중에는 5% 넘는 급락이 나왔다가 장 마감 때까지는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또 6%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수급에 대한 부담을 언제든지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K 뉴딜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세력이 춤을 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